급기야 여권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악마의 손이다라는 얘기고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청와대도 검찰을 향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입 다물라. 고민정 대변인이 검찰을 윽박지르고 있다. 한 조간신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당도 검찰을 향해서 적나라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검찰이 표적 수사, 선택 수사를 일삼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최근의 수사 진행이라는 이런 비판들을 성찰하길 바랍니다. 법무부는 해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오랜 악습인 별건 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은 여타 인권 침해적인 수사가 존재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감찰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자, 청와대는 검찰을 향해서 입 다물라라고 경고를 했고, 여당은 검찰을 향해서 법무부가 검찰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사실상 특별 감찰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기류는 어떨까요? 아랑곳하지 않겠다라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검찰 절대로 실수 없어야 한다. 윤석열 총장 일단 외부 일정 취소했어요. 윤 총장 이번 주 예정됐던 오찬 만찬 모두 취소. 당청의 공격을 의식해서일까? 검찰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감찰 요구는 신경 안 쓴다. 사실 굉장히 어찌 보면 집권 여당이 법무부를 통해서 윤 총장을 포함한 검찰을 감찰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이미 강 건넜다는 얘기예요. 돌아오지 않겠다. 다리는 불살랐다. 검찰 내부의 이런 분위기입니다. 야, 거의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검찰은 수사하겠다라는 분위기 같아요. 강압 수사는 물론 입건도 안 한 상태였다. 우리도 그가 왜 죽었는지 그 진실을 꼭 밝힐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님, 지금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검찰이 고인에게 별건 수사를 한 건 아니냐, 검찰이 강압적으로 고인을 몰아붙여서 고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은 입건도 안 했다라고 반박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우선 그 불행한 선택을 한 그 수사관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아니었어요. 참고인이었어요. 참고인과 피의자의 신분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참고인으로서의 부담은 내가 가서 진술한 거에 따라서 그 진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진술이 흑이 될 수도 있고 백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중요한 그 포인트는 갖고 있지만 이 신분상으로 본인이 갖는 부담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고인이 된 그 수사관이 갖고 있던 부담감은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감이었을 거예요.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을 때의 그 사람들과의 인연과 또 하나는 이제 그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와 그 사이에서 인간적인 갈등과 또 검찰의 수사관으로서 지켜야 될 양심과 어떤 그 직무상의 그런 양심 또 개인 인간적인 양심 여러 가지에서 오는 갈등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이 수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청와대나 여당에 그 혹시 검찰이 강압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얼토당토 않는 생떼 같은 주장이라는 거를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참고인 신분이었고 울산지검에서 한번 조사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은 울산에 내려간 적이 없다. 2018년 1월경에 울산에 간 적이 없다라고 뭐 진술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게 지금 사실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뭔가 감추고 싶었을 것 같은데 누군가를 위해서가.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 지금 그 여권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그 갖고 있는 의미는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청와대가 다른 곳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큰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뭐 총공세로 나오면서 프레임 전환을 하고 싶을 거예요. 네.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때문에. 뭐 그래서 먼지털이 수사니 별건 수사니 끄집어내가지고 이거는 검찰이 사람 하나를 그딴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있긴 있었죠. 검찰의 그 모욕주기식 수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불행한 선택을 한 분들도 있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안은 다르다. 예. 참고인이었을 뿐이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아이폰의 그 암호 때문에 힘들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그 선택을 한 극단적인 선택 지난 토요일이라고 지금 보이잖아요. 그 전에 그 전화를 받은 쪽, 그러니까 그 고인에게 전화를 한 쪽이 누굴까? 저는 그게 키포인트라고 그게 봅니다. 키포인트다. 예, 예.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거기에 있을 거다. 예, 그리고 본인은 울산지검에서 울산에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은 나와서 간 거는 맞다, 고래고기 때문에 갔다라고 해서 또 본인이 한 말하고 좀 달라진 것도 그렇군요.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좀 말이 이래 죄송합니다만 윤석열 총장에게 뭐 세 줄짜리 이제 그 유서를 남겼다는 게 저 죄송합니다가 있고 하나는 우리 가족을 배려해 달라라는 부탁이 있어요. 저는 저희 가족을 부탁드립니다가 아니에요. 잘 보살펴 주세요도 아니고 배려라는 말을 했어요. 표현이. 그래서 이 배려, 그 수사관들은 서면을 피의자 신문조서만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라서 이런 뉘앙스 차이를 그래도 예민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그래서 왜 배려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것은 어쩌면 이 고인께서 제가 위험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이 고인은 그것이 실정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가족들이 그러니까 저를 공범이라든가 뭔가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그렇게 판단을 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그 시킨 사람이 예. 있고 실무진으로서의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던 그런 면들을 좀 더 살펴달라라는 왜냐하면 그거는 유족들의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배려라는 단어를 그 절체절명 순간에 선택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은 이 고인의 그 유서가 상징하는 거는 우리 순전히 추정이지만은 그래도 상징하는 거는 청와대가 주장하는 검찰이 압박을 해서 그런 거다라는 거는 전혀 다른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개인적 의견이지만, 추측이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